2012년 광주의 낯선 원룸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시신의 상태가 조금 이상했어요. 이 여성의 시신이 마치 염하듯이 코라든지 귀라든지 입이라든지 구멍이 있는 곳들이 다 휴지로 옆에 화면처럼 막아져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여성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이런 짓까지 벌여놓은 걸까? 발견된 여성은요, 50대 장씨 여성으로 시신으로 발견되기 일주일 전 실종신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망 사인은 목에 졸린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 교살로 보였어요. 교살. 당시 이 사건을 맡게 됐던 베테랑 형사 이명사라는 분은요, 이 장씨의 시신을 딱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알았대요. 아, 이 범인 왼손잡이구나. 왜냐면 시신에 남아있는 목의 흔적이 한쪽에만 선명하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양쪽으로 사람의 목을 조르게 되면 양쪽으로 선명하게 목의 흔적이 남게 되는데, 아니 이 시신은 너무 한쪽에만 선명하게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범인은 왼쪽 손만 사용을 했구나. 장씨 주변인들 중에 왼손잡이라든지 오른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없는지 더 주력해서 조사를 해봐야겠다라는 틀이 잡힌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이 장씨의 유가족분들은요,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장씨의 실종신고는요, 남편과 사별한 후에 홀로 키우고 있었던 장씨의 아들이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어요. 엄마가 3일이 지나도록 안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실종신고를 한 거였다고. 이에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엄마가 누군가한테 원한을 샀다던가 누군가 엄마를 싫어했다던가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던가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 이 말에 아들은요, 딱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있었어요. 분명 우리 엄마를 죽인 건 그놈일 겁니다. 그놈이 틀림없어요. 제발 그놈 좀 잡아주세요 라고. 아들이 지목했던 용의자는요, 바로 장씨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사실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요, 장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식당에 자주 오는 손님 한 명이 이 장씨 여성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 이름은 근처에서 버스 기사 일을 하고 있었던 안근혁. 장씨가 너무 여성스럽고 이뻐 보이니까 이 안근혁은 매일같이 장씨의 식당을 찾아와가지고 밥을 먹곤 했습니다. 동네에서 평판 좋기로 소문이 나 있었던 버스기사 안근혁. 그러다 보니까 이 장씨 여성 역시도요, 자상한 이 안근혁한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 사이까지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 둘이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장씨 여성의 이제 식당 단골이었던 한 경찰분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장씨한테 인사를 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난 거죠. 그런데 이때 같이 있었던 안근혁이 되게 당황을 하면서 뭔가 뻘쭘뻘쭘하니 얼른 그 자리를 뜨고 싶어 하는 듯이 안절부절하는 행동을 보인 거예요. 이때 장씨는요, 어머, 근혁씨 왜 이래요? 하면서 대충 그 경찰이랑 이제 인사만 하고요, 헤어지게 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장씨 여성 입장에서는 그냥 갑자기 남자친구가 왜 이러지? 화장실 갑자기 급하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며칠이 더 흘러서 이 장씨는 안근혁의 집으로 놀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장씨 여성이 맛있는 밥을 차려가지고 둘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게 되는데, 이 안근혁이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린 거예요. 이에 당연히 장씨는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내가 주워줄게요. 라고 하면서 식탁 밑으로 고개를 숙였는데, 그 순간 안근혁의 발목에 걸려 있었던 전자발찌를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전과자라는 그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전자발찌.
이 순간 장 씨는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요. 이거 전자발찌 뭐예요? 라고 바로 물어보지도 못했대요. 그만큼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못 본 척 그냥 지나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자발찌를 본 이상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잖아요. 자꾸 그 전자발찌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장 씨는요, 안근혁에게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근혁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장 씨 여성이 자기 전자발찌를 발견했다라는 걸 몰랐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갑자기 자기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건지,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한다며 잘 지냈잖아,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 안근혁은요, 이 장 씨 여성의 식당에 찾아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설득시켜보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이미 장 씨 여성의 마음은 돌아선 상태. 나 다른 남자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찾아와요.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장 씨에게 매달렸었다고 하는데요. 경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장 씨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원룸, 그 원룸의 계약자 안근혁이었고요. 장 씨의 사망 시점쯤에 이 안근혁도 연락이 안 되고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아니, 시기가 너무 딱딱 들어맞는 거죠. 장 씨 여성이 사망했을 때쯤 이 남자도 연락이 안 되네. 거기다가 이 안근혁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주로 왼손만을 사용한다네. 이 사건을 맡고 있었던 이명사부는요, 장 씨를 살해한 주요적인 용의자가 안근혁이라는 남자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뭔가 계속 느낌이 꺼림칙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의 또 다른 사건이 겹쳐져서 계속적으로 생각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1997년 광주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이었어요. 무등산에서 알몸의 여성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30대였던 최씨 여성. 사망 원인은 교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요, 범인이 양손이 아니라 왼손만 써가지고 최씨 여성을 죽였네. 그래서 이때도요, 최씨 주변에 오른손 장애가 있거나 왼손잡이인 사람들을 주요적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15년 전에 벌어졌던 30대 최씨 여성 살인사건. 이 엽기적인 살인사건의 담당 형사 역시 강력팀의 이명사였어요. 그리고 이 최씨 살인사건의 주요적인 단서 역시 범인은 왼손잡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요적인 용의자로 떠오른 인물은 피해자 최씨의 남편이었어요. 주위 사람들 얘기로는 이 최씨랑 남편이랑 남자 문제로 허구한 날 싸웠다라는 겁니다. 둘의 성격 차이가 심해서 많이 싸우더라. 당시에 피해자 최씨 여성은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골 남자 손님들이랑 얘기도 하고요. 단골 만들라고 자주 막 말도 걸면서 좀 친하게 지내게 됐었는데, 이게 남편 입장에서는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 자주 다투게 되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남편이 아내 최 씨한테 폭력을 휘두르고요, 욕설을 하고요, 그렇게까지 가게 된 거예요. 심하게. 그러다 보니 이거 어찌 살겠습니까? 허구한 날 틈만 나면 나를 때리는데. 당연히 최 씨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팽팽한 실랑이만 이어지다가 이 남편 또 붙잡으려고 아내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와 차에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아내 최 씨는요, 그만 좀 해. 지긋지긋하다 정말. 이혼 좀 해줘. 하지만 이에 남편은, 여보, 이혼은 안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새로운 사람 될게. 됐어. 나 남자 생겼어. 너처럼 교도소를 밥 먹듯이 들락달락 거리지도 않고 와이프를 개 패듯이 패지도 않는 아주 착실한 남자친구 생겼다고.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줘.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 너 나 짝이 있니? 짐승 같은 새끼. 그런데 그 순간
이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이 헷가닥 돌아버린 거예요. 뭐? 짐승 같은 새끼? 악마로 돌변한 남편은요, 바로 최 씨 여성을 차 안에서 한 손만을 사용해 목 졸라 살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인근 야산에 옷을 모두 벗긴 채로 시신을 유기했던 거예요. 범행 동기, 범행 대상, 그리고 범행 수법까지 1997년 벌어졌었던 최 씨 여성 살인 사건의 범인과 그리고 2012년 장 씨 여성 살인 사건의 범인, 이 두 사람은요, 정말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 씨 남편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 안 가서 바로 체포가 됐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헤어지자라고 말하는 바람에 홧김에 열받아서 죽이게 됐었다고. 형사와 살인범으로 만난 이 두 사람의 악연은요, 그렇게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잡혔으니까. 그로부터 14년 후인 2011년경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 최 씨의 남편은요, 14년의 형을 살고 가석방이 돼서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 58세.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시간은 충분해 보였어요. 그렇게 세상으로 다시 나온 그 남자. 그 남자는 바로 장 씨 여성의 남자친구였던 안근혁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은 흘렀지만 자신의 과거는 여전히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사실 장 씨 여성 사건의 그날 낮에 또 안근혁은 장 씨 여성의 식당에 찾아가가지고 애원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다시 만나자고. 그러니까 장 씨 여성이 그만 좀 하라고 이 짐승 같은 새끼야 하면서 강제로 가게에서 내쫓았던 겁니다. 그만 찾아오라고 제발. 그렇게 쫓겨난 이 안근혁은요, 앙심을 품고 그날 저녁 장 씨 여성이 퇴근하기만을 식당 근처에서 서성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장 씨 여성이 퇴근을 딱 하니까 바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강제로 장 씨 여성을 끌고 자기 원룸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우리 헤어지지 말자.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이때 장 씨 여성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당신 모를 것 같아? 당신 발에 껴져 있는 이 전자발찌. 이거 당신 범죄자잖아. 이 짐승 같은 새끼.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안근혁의 눈이 헷가닥 돌기 시작했습니다. 뭐? 짐승 같은 새끼? 전 와이프였던 이 최 씨도 죽는 그 순간 안근혁한테 짐승 같은 새끼라고 했었고, 안근혁이 어릴 때 안근혁의 친엄마도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갔었대요. 그런데 그때 어렸던 이 안근혁이 막 엄마 가지 말라고 울면서 붙잡으니까 안씨 집안 그냥 징글징글하다고, 너도 똑같다고, 이 짐승 같은 새끼들 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를 버리고 떠났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엄마에게 버림받은 채 외롭게 살아가야 했던 안근혁. 그때의 상처로 인해서 오른손도 잘 쓰지 못하게 됐었다고 하고요. 폭력적인 성향까지 가지게 됐던 겁니다. 장 씨 여성을 자기 집까지 강제로 데리고 왔었던 이 안근혁은요, 장 씨가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못 간다고, 못 헤어진다고, 너는 나한테서 못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도대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살인마로 돌변해 장 씨의 목을 한 손으로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별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던 안근혁은요, 순간의 분노로 또다시 눈이 헷가닥 뒤집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또 죽인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옆에 장 씨 여성이 죽어있네. 잠시 후에 장 씨 여성한테 미안해진 안근혁은요, 친척의 장례식에서 봤었던 여많은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시신에 남겨져 있었던 엽기적인 흔적들은요, 모두 죽은 장 씨 여성을 위한 안근혁의 그 나름의 사후 처리였던 거예요. 죽여놓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죠. 즉 15년 전의 최씨 여성 살인사건과 15년 후에 장씨 여성 살인사건의 범인은 모두 안근혁.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건 최씨 여성 살인사건의 담당 형사 또한 이명사라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옆에가 실제 두 사건을 담당하셨던 이명사분의 사진인데요. 모자이크는 원래 안 돼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따로 모자이크를 한 겁니다. 여튼 15년 전 자기가 잡았던 살인사건의 범인을 15년 후에 또 다른 사건에서 똑같은 범인을 다시 잡은 사건. 이명사분은요 15년 전의 수사 과정을 되짚어서 안근혁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는 체포까지 하셨어요. 15년 전에 만났던 형사와 범인이 15년 후에 똑같은 형사가 똑같은 범인을 다시 체포했던 거죠. 안근혁이라는 이 사람이요 14년 살다 나왔잖아요. 15년인데 가석방 돼가지고 14년. 그렇게 나와가지고 1년 만에 다시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근혁은 다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수감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옆에는 오늘 말씀드린 사건들 기사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 참 이런 악연은 없어도 되는 건데 그냥 착하게 새 삶을 살면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고 형사와 범인으로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에서 발생했었던 두 사건 그리고 한 범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